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해외 축구의 김종화입니다. 귀로 듣는 해외 축구는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귀로 듣는 해외 축구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축구 이야기는 바로 승강제입니다. 승강제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승강제는 한 시즌 리그 결과에 따라 일정 숫자의 팀이 하위 리그로 강등되고 하위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은 상위 리그로 승격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는 우승 경쟁이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치열한 강등 경쟁이 해외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프리미어 리그에는 총 20개의 팀이 있습니다. 이 중 18, 19, 21로 리그를 마친 최하위 3팀이 영국 2부 프로축구 리그인 챔피언십 리그로 강등되게 됩니다. 팀이 강등되면 리그가 진행됨에 따라 받는 중계료 수입이나 팀을 지원해주는 구단주의 지원금이 천문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강등권 경쟁을 하는 팀들은 사력을 다해 강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요. 또한 강등이 되면 팀에 소속되어 있는 좋은 선수들이 다른 팀으로 이적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빠져나간 선수들의 공백을 채우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강등은 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랍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특히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강등 싸움에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캡틴 박지성 선수가 속해 있는 QPR이 과연 이번 시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해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강등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현재 승점 기준으로 보면 레딩, QPR, 아스톤빌라, 위건, 썬더랜드 정도가 강등 다툼을 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레딩은 저번 주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벤테케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인 2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존한 위건, 오일머니를 등에 업은 QPR, 과거 명문의 자리를 위협하던 아스톤빌라, 과연 어떤 팀들이 이번 시즌 극적으로 생존에 성공할까요? 강등으로 눈물을 흘리는 팀이 있다면 승격으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팀들도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십으로 3팀이 강등되니 챔피언십 리그에서도 프리미어리그로 3팀이 승격할 자격을 얻습니다. 챔피언십을 1, 2등으로 마친 팀은 자동으로 다음 시즌 승격하게 됩니다. 거기에 3등부터 6등까지의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마지막 남은 한 자리에 프리미어리그 승격 티켓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죠. 지금 챔피언십 리그 1위는 우리나라의 김보경 선수가 속해 있는 카디프 시티입니다. 과연 카디프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다음 시즌 김보경 선수를 프리미어리거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청용 선수의 볼튼이 최근 무서운 상승세로 승격을 노리고 있다고 하니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저번 주 경기는 A매치 다음으로 치러진 경기였던 만큼 다양한 이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A매치와 리그 경기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빅리그 유명팀들은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고 돌아오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시간이 3, 4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가대표를 뛰지 않은 선수들은 2주를 쉬고 경기를 하니 체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바르셀로나가 이러한 A매치 징크스에 약하기로 유명한 팀인데요. 과연 이번 A매치는 후유증 없이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바르셀로나는 A매치 징크스를 확실하게 깨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강등권 싸움을 하는 셀타비고를 만나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바르셀로나. 역시 축구에서 징크스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 것 같아요.
박주영 선수도 이 경기에 나와서 괜찮은 활약을 펼쳤지만 골을 넣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 리그에는 또 한 번 불이 붙었습니다. 아스날이 턱밑까지 추격을 해와서 갈 길이 바쁜 첼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2대1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특히 이 경기에는 중원을 책임지는 모제스 선수가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레딩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최근 떨어진 폼 때문에 영입 시즌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제르비뉴가 1골 2도움 엄청난 활약으로 경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거기에 최근 골을 넣지 못해 조급해하던 스트라이커 지루가 필드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스날 팬들에게는 더 좋을 수가 없었던 경기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날과 첼시의 승점 차는 겨우 2점. 리그 막판에 웃는 팀은 어디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번 주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8강전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두 경기가 같은 시간에 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번 8강전의 하이라이트는 미넨과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40분 미넨 홈에서 펼쳐지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두 팀의 자존심 싸움. 늦은 밤 경기를 본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특히 미넨은 이번 주 함부르크를 무려 7점 차 9대2로 승리하면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요. 과연 이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미넨과 유벤투스의 경기가 아니어도 챔피언스리그 8강은 정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징계를 취소하는 데 성공하면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1차전부터 출전할 수 있게 되었죠. 아마 이브라이모비치는 자신이 뛰던 바르셀로나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바람이 절실할 거예요. 사실 이 선수는 바르셀로나와 썩 좋게 이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자신이 떠난 뒤에도 뒤를 이어 공격을 이끄는 메시, 다비드 비아, 페드로 등의 활약을 보면서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았을까요?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질라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재미있게 축구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와 갈라타사라이의 경기는 아무래도 호날두와 드록바가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 선수들의 활약도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귀로 듣는 해외 축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축구리그가 펼쳐지고 있죠. 서울시립대학교 축구리그 소울도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종아, 기술의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